안녕하세요. 이세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약초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육계, 바로 계피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계는 이제 그 개수나무의 그 몸통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육계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육계에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효능도 다 틀리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육계는, 이 계피는 우리가 그 산업화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계피 공부는 특별히 따로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선 성미를 보겠습니다. 성미가 이게 이제 매워요. 매운 건 발산직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산지라 이게 자꾸 퍼뜨리죠. 그 다음에 달아서 영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열, 이 약이 아주 뜨거운 약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은 맵고 달고, 그 다음에 성질은 아주 뜨거운 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명문, 이 콩팥에서부터 심장까지, 명문에서 심장까지 연결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육계는 여러분이 이제 그 일반 그 한의사들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하지만 팔미지왕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 육계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명문과 심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육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일러 작용을 하는 거죠. 뜨겁게. 그리고 그 온풍이 바람으로 쭉 이제 열고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부자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부자는 독성이 강해서 일반인들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크게 이제 몸을 상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열로 뜨겁고 달기 때문에 혈관으로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귀경이 심장, 간, 비장, 콩팥, 이게 뭐냐면 다 거의 혈관에 관련되어 있어요. 심주혈, 간장혈, 비통혈, 신은 신장정, 정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명문까지 이렇게 뜨뜻하게, 우리가 방을 뜨뜻하게 하려면 보일러가 필요하죠. 바로 이 보일러 역할을 육계가 한다는 걸 아시면 이 육계가 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마시던 콜라의 주성분이 다 계피입니다. 계피를 우려내고, 여러분 계피를 아주 진하게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설탕을 많이 그냥 듬뿍 넣잖아요.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해가지고 가스를 이게 가스 탄산 기계가 있거든요. 저 집에 있는데 탄산기로 거기다 압축을 해서 탄산을 확 집어넣으면 그냥 콜라입니다. 집에서 콜라를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탄산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제 콜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왜냐면 이 콜라를 드시게 되면 설탕 때문에 나쁜 거지, 그게 전신에 막 혈분을 돌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시고 나면 굉장히 이게 후끈후끈하고요. 이게 열감을 느끼면서 약간 흥분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에 중독된 분들도 있죠. 자, 효능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규경이 이렇게 심장, 간, 비장, 신장, 명문까지 가기 때문에 효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효능이 신양은 뭐냐면 바로 이 명문을 말하는 겁니다. 콩팥의 명문, 콩팥의 화. 그러니까 콩팥의 양기를 벗돋아요. 신양 그러면 일종의 정력제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력제도. 그 다음에 소음, 그러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적체된 음을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이 많으면, 그래서 우리 지구가 밤만 있다 그러면 달빛만 떠요. 그럼 음이 많은 거예요. 햇빛이 들어와야 달빛이 없어지면서 수분을 말리듯이 바로 그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육계다. 이게 소음작용이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통맥이에요. 혈을 막 쏟아내고 행혈하면서 피를 살려내면서 그 다음에 경을 통하게, 그러니까 우리 몸의 회전이 굉장히 빠른 게 바로 계피입니다. 육계예요. 그리고 온중산한, 중기를 따뜻하게 해서 한기를 몰아낸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통증을 그치게 하는 작용도 있고,
기타 효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효능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럼 육계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먼저 육계와 계피와 계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육계, 계피, 계지, 계심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나무가 있습니다. 몸통이고요. 여기가 이제 몸통의 굵은 가지. 몸통의 굵은 가지가 이제 이렇게 있죠. 굵은 가지. 굵은 가지에 다시 또 잔가지가 있죠. 잔가지. 잔가지가 있죠. 자, 육계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몸통의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벗긴 거를 여기를 육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육계 중에서 관에다 납품하는 아주 최상품의 육계가 있는데 그 육계는 관자를 써서 관계 그래요. 관계 그럽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한약 책을 이제 한방책을 보게 되면 관계라는 게 나오는데 그 관계가 최상품의 육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작은 몸통에 있는 껍질을 이것을 계피라고 하는 겁니다. 계피라고 해요. 우선 육계나 관계, 그 다음에 육계는 껍질이 있겠죠? 육계의 껍질을 깐 것이 있어요. 껍질을 까고 속껍질로만 되어 있는 그 껍질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밥도 맨질맨질하고 속도 맨질맨질하죠. 계심은 이제 우리 주로 이 육계와 같이 우리 몸의 몸통에 작용을 해요. 몸통에서 일을 많이 한다. 몸통에서 이제 채취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피는 이제 이런 가지들인데, 이 계피는 주로 피부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가장 단맛이 많이 나는 것이 바로 이 몸통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계피예요. 계피가 조금 안 좋은, 오래되지 않은 계피들은 맵기만 합니다. 단맛이 덜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계를 좋은 걸 분말해서 드셔보시면 굉장히 매우면서 달달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부분이 훨씬 더 비싸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지에 나 있는, 가지 끝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지라고 합니다. 계지. 지자가 가지 지자를 쓰죠? 계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계지는 주로 사지, 팔다리로 이제 사지로 약성이 이제 간다 그래서 계지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계지탕, 우리가 작약과 계지를 가지고 쓰는 이 계지탕이 바로 여기 이 부위에 있는 계지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육계는 해독 기능이 굉장히 좋아서요. 육계를 계피를 끓인 물을 가지고 그 끓인 물을 추출해서 그 물로 분무하시면 웬만한 찐득이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진드기 해충제로 사용할 수 있고 천연 농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어도 안전하고 벌레는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벌레가 가장 싫어하는 나무가 바로 이 육계나무입니다. 오늘은 육계와 계피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